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체크 도와드리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스 통신망을 개설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박스 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공략주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영상 그리고 투자 분석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 드렸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빨간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흘러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가 연말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 종목들 각각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 두 가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상승률부터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종목들 생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스 통신망과 함께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12일 날 GSE, 일동제약, 바이넥스, 라이콤, 선익시스템, 한미약품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테마들 우리가 앞으로 좀 다가갔을 때 좀 빠르게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략주를 두 가지씩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한미약품 보시면요. 저희가 9월 9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으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8%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 공략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 영상도 담아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렸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블라인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방송에서는 종목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통신망과 함께 하셨더라면 이 블라인드 종목 여러분들 보다 자세하게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공략 직후에 32%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통신망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플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박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이 종목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죠. 저희가 12월 달에 좀 공략하기 좋은 혜택, 이슈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4%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방송 공략주였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저희 박스 통신망과 함께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저희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략 직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30.2%의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도 좀 단기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오픈드리기는 하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직접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공략주를 시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대박 멀쩡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이 담긴 분석 영상을 저희 팍스통신망과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의 이슈도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목 차트 교육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 공략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진주 목걸이와 함께해 보시면서 이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말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연말 시장에 빛을 발해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나도 함께해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서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50분 동안 계속해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이탈하지 못하고 있고, 자, 오늘도 코스피나 코스닥도 좀 강하게 좀 상승하나 싶었지만 여전히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갈 만한 종목은 또 간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갈 종목들은 꼭 갑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방송 공략할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바로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네. 오전부터 계속 이제 방송 자료를 준비를 하고 만들고 이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상한가가 기록이 됐네요. 자, 이게 오늘 가지고 가지 말라는 징조인가 해가지고 네. 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DS 단석과 오늘 좀 비슷한 좀 업종, 네. 앞으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증시에는 좀 뜨뜻미지근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가장 좀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미국 대선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에는 갈만한 섹터,
업종은 가겠지만 또 무너지는 업종들도 있겠죠. 특히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제 수건 사업이죠. 계속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 발전하는 게 더뎌질 거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박차를 가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요거는 일단 미 대선 쪽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는 거지만 네. 지금 우리 증시 아이고 오늘도 좀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다 설명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이외에 오늘 앵커님도 전에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토대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삼성전자 좀 바닥이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또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이후에 좀 영상을 좀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뭐 부분들 뭐 발목 잡고 있는 거는 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딱 경쟁을 했을 때 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딱 하나예요. 수주를 했냐 안 했냐. 엔비디아의 수주를 했냐 안 했냐 차이인데 삼성전자는 이게 너무 크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막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지금 차트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얼마만인가요? 엄청 오랜만이죠. 네. 이렇게 빠지는 게. 자,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대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네. 8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바닥이 체크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맞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도 앵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만 5천 원, 5만 4천 원쯤 내려오면은 이때는 바닥이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라, 영끌하셔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악재가 있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납품을 안 하고 있다? 요게 악재냐? 아니거든요. 그쵸. 솔직히 이거는 악재라기보다는 시간 싸움이고 나중에는 SK 하이닉스 이외에 또 삼성전자한테도 분명히 수주에 대한 공급 계약 갈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HBM은 SK 하이닉스만 만들어서 독단으로 수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만들어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랑 이렇게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다른 데랑 해요. 네. 그리고 일단 주는 TSM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소외가 됐다 이거고 솔직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만들지만 SK 하이닉스에서 따로 얘네들이 전자기기 또는 가전 이런 거 많이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만들죠. 반도체 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수요가 높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때에는 또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 또 우리가 또 지켜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또 이번에 IR 이번 달 말에 또 IR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IR이 있는데 요것도 나오는 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임원 교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거면 임원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또는 새로운 얼굴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방송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또는 방송 중에 밑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죠.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다 그런 부분들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예요. 글로 남겨드리면 귀찮아서 안 읽으세요. 맞아요.
물론 영상도 귀찮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영상이 그래도 켜놓고 소리라도 들으면 되니까 네. 운전 중이시라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우리 1부 종목하고 수익 종목하고 그 다음에 2부 종목하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1부 종목을 좀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방송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미중 기술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죠. 쉽게 말해서 무역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담아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11월 5일이죠. 자, 그러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관세 전쟁으로 이어져요. 중국은 일단은 관세를 60%까지 더 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꺼내는 게 있죠. 중국 쪽에서는 진짜 칼 이다시만한 거 하나 꺼내죠. 네. 그게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 네. 네, 히토류 쪽으로 광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 지금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나 뭐 해가지고 뭐 반도체 쪽으로 해서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미국 내로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미국 내 자동차 기업이나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랑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네. 자, 결국엔 얘네들을 생산하려면 그만큼의 그 광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광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보면은 뭐 인도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많지만 네. 중국이 가장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풀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고 풀지 않고 묶어 놓는다. 중국 자체적으로 묶어 버린다. 이래 버리면 광물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특히나 그만큼의 많은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도 이게 물량이 풀리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세 전쟁을 때린다? 이거 좀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국가별로 히토류 매장량 순위를 좀 했어요. 보시면은 중국이 약 4,400만 톤으로 있고요. 거의 베트남의 2배 이상 되죠. 네. 2위가 베트남이 2,200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3위 러시아가 2,100만 톤, 4위 브라질이 1,000만 톤, 그리고 인도가 690만 톤, 호주가 약 570만 톤, 미국이 8위입니다. 8위. 네. 지금 6위까지 했는데 미국이 8위예요. 그 다음 7위가 탄자니아라고 하는데 자, 미국은 톤수 보세요. 18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양인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이 셀가스 뽑는다고 해서 뭐 가스나 뭐 이런 걸로 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니요. 중국은 이런 걸로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중국이 이 반도체 패권에서도 히토리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물 전쟁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연히 패권을 좀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또는 그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이 히토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네. 근데 여태까지는 중국이 생산을 했어요. 계속 생산을 해서 찍어내서 생산을 했는데 이 물건을 이제 안 풀면 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히토류를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 지금 뭐 한참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히토류 이게 아니라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죠. 네.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 되든 트럼프의 지지율 막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당연히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히토류의 매장량만 봤을 때에도 이미 중국은 이 히토류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미국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솔직히 히토류를 좀 수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광물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다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히토리가 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갖고 왔어요. 히토리 어디서 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말씀드릴게요. 존재하는 수가 많지 않아 희귀한 금속이라고 하죠. 그쵸? 중국에 4,400만 톤이 있다라는 게 중국 땅덩어리에 전부 다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이게 적은 양입니다.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뭐 4,400만 톤이라고 해가지고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거고요. 근데 중국도 결국에는 이 히토류를 막 무한대로 막 생산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일단 히토리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쪽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패권을 이기려면 이 히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 IT 장비, 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리 쪽은 우리가 광물 전쟁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는요. T플렉스이고요. 코드명은 081110입니다. 일단 T플렉스 차트 한번 보시면 오른쪽 끝에 지금 밀집되는 차트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241선이죠. 노란색 선이 241선인데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지금 현재 매집되고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 광물 전쟁으로 무조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T플렉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것도 오후에 이거 차트랑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또 16%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진짜 등골이 막 오싹할 정도로 오늘 지금 선택하는 종목들마다 주가가 계속 급등이 나와서 오후 네. 시장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등골이 좀 오싹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T플렉스가 오후에 내려와라 기도했거든요. 잘 내려왔고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하는 좀 좋은 구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부 종목은 T플렉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T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트럼프가 우세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관세 전쟁의 대장주로 불리는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한방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는 T플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비롯한 제3국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역 충돌이나 다양한 기타 전쟁들이 있을 때마다 히토류 생산 중단이라든지 수출 금지를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라든지 미중 무역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T플렉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간단하게 체크해 도와주셨는데 이 종목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계속해서 QR코드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투자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살펴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이 종목 사실 저희가 종목을 안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께 쏙쏙 꼽아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공략주의 상승률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종목들 수익률 간단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수익 난 종목들 좀 수익 사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공략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솔직히 지금 이 화면 안에 원래 2페이지, 3페이지 더 만들어서 더 많죠. 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 한 페이지에서 최신화되는 종목들로 이렇게 좀 계속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또 테마 종목이고 재료 보고 일정 매매로 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GSE나 일동제약, 바이넥스, 뭐 라이콤, 선익시스템,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다 일정이 있었던 종목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실적이든 뭐든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만한 그런 차트 또는 네. 거래량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 공략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한미약품은 일단은 18.86% 좀 최고가 상승이 있었는데 9월 9일 날에 공략을 했어요.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지금 한미약품은 제가 좀 열띠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요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 급등이 이제 돌파에 대한 그 중요한 구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도 뭐 단기 급등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거는 11월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년 또 상반기까지도 재료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일단은 한미약품은 K 비만 치료제로 일단은 선두주자다. 가장 그래도 연구 결과가 좀 빠르고 그래도 성과가 가장 빨리 나올 것이다. 그리고 11월에는 비만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결과를 좀 발표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뭐 위고비 들어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품귀 현상 나오고.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 재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요것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요것도 지금 차트 보시면 선을 딱 그어놓고 돌파 기다려야 됩니다. 요거 돌파되면은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방송으로 가지고 나왔죠. 요거 돌파됐습니다. 이제 슈팅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D&D 파마텍 가지고 왔었고요. 네. 요것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요거 관련된 좀 수혜 종목이었고 이외에 뭐 다른 좀 이슈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재료를 담아가지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D 파마텍도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네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지옥2 나왔죠? 네. 네, 그래요? 지옥2 나왔고 지옥2도 지금 굉장히 재밌다. 나쁘지 않다. 그런데 뭐 배우가 마약 연루 사건으로 중간에 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교체가 네, 됐어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실망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컨텐츠 그 배우만 보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T 쪽으로 콘텐츠 쪽으로 시장 수급 점점 갈 거고요. 특히나 쇼박스 하기 이전에 웹툰 쪽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쇼박스 공략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였죠? 우리가 또 미스터 블루 네. 예, 이쪽으로 웹툰 쪽 K 웹툰 쪽을 공략하자. 그때 뭐였냐면 한강 작가의 신드롬 때문에 우리가 좀 웹툰 쪽으로도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이미 지금 뭐 작가 그 뭐 노벨 문학상 네. 뭐 요거 관련돼서 이제 도서 서재 이런 것들 많이 잘 갔지만 팔리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우리 또 YG 플러스 주가 엄청나게 상승 맞아요. 중이잖아요. 네.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로제라는 그 가수가 아파트라고. 브루노 마스라는 미국 그 가수와 이렇게 콜라보로 아파트라는 그런 곡을 근데 발표했죠. 엄청 상승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2,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제가 그 노래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차트 보면서 계속 입이 흥얼흥얼하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네.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중독성이 좀 강해요. 네, 중독성이 강하고 이게 해외에서도 이 노래 뭐야 벙찌는데 근데 또 중독돼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으니 네. 아무튼 이 여파가 셉니다. 그래서 K 콘텐츠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시장 이슈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퍼스트랙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쇼박스는 12월까지 계속 재료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더 갖고 가시고요. 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퍼스텍은 또 특히나 이제 지뢰 제거, 네.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의 지뢰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는 아무래도 뭐 지뢰 제거하는 비용이 50조 원 이상이 예상된다. 네. 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반드시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땅 4분의 1이 지금 지뢰밭이라고 하죠.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4분의 1인데 네. 더 넓은 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있고. 또 뭐 물이든 뭐든 어디에 또 떠내려오면서 이렇게 더 범위가 넓어졌을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퍼스텍은 또 이제 드론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드론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드론 쪽 이슈가 불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30%대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일단 10월 21일 날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단기로 제가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테마 종목입니다. 짧게 보고 대응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수급만 막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는 이제 슈팅이 나와야 된다. 놓치지 말고 들어갑시다. 네. 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관련 영상까지도 공유해서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도 안 좋다 보니까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고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죠. 네. 일단은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어요. 아, 네. 그만큼 미 대선에 있는 그 기대감, 시장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거시 경제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종목과 오늘 2부 종목에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T플렉스 같은 경우는 해지성 투자로도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이렇게 좀 커지면 해지성으로 우리가 T플렉스 그 히토리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왔고 2부 종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길게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2부 종목 잠시 후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 상승률도 간단하게 체크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좀 담아내야 되는지 혹시 그리고 내 계좌에 이 종목들 내가 지금 현재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선침해서 담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든 시장인 만큼 우리가 연말 시장의 빛을 발해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 들어가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팍스통신망 다운로드 해보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장세가 지새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한번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 T플렉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소개는 해드리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담겨 있는지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공략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좀 안전하게 좀 가지고 갈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대선 이후에 네. 최근에 또 IMF에서 인터뷰했죠. 네. 근데
얘네들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미국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탄탄하다,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제로 깔리면서 후자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 대선 이후에는 분명히 또 그 관세 전쟁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제가 좀 다가올 것이다. 악재가 너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오, 되면 네. 한국 증시는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IMF에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상했었던 얘기고, 그쵸.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왜? 아무래도 우리가 미 대선을 따라간다라는 거,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 물론 중간에 상승할 때 그 기존 한번 탈 수는 있어요. 결국엔 떨어집니다. 무게 자체가 틀려요. 네. 미국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무겁기 때문에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의 국가 딱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일본 눈치 보랴. 너무 어려워요. 난리죠. 그러면서 또 위에서는 또 툭툭툭툭 건드려요. 진짜 동서남북으로 진짜. 난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치지.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좀 안전하게 좀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좋겠다. 왜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 없이 편안한 네. 그런 종목 하나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무겁고 막 움직이지도 않을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일단 화면 보시면 오늘 두 번째 종목 공략하는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CO2. 이게 뭐냐면 항공유죠. 네, 지금 비행기 맞아요. 막 붕 뜨는 거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 하나씩. 네. 이게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게 항공유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 항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요거 엄청난 재료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석유 가스 관련된 애들은 솔직히 트럼프가 안 되면 주가 완전 급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트럼프가 떨어지고 해리스가 됐을 때 얘네들도 임시방편으로 방어막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체 오일이라고 하죠. 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TS 단속. 오늘 오전에 보시면 와 이거 난리 났어요. 오전에 제가 딱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오늘 지금 TS 단속 오늘 괜찮은 재료가 나오면서 무슨 재료가 나왔냐?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DS 단속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네. 1조 원 규모면 시가총액 뛰어넘는 그 그쵸. 금액이죠. 네네. 근데 예전에 제가 리가캠바이오도 말씀드렸죠. 리가캠바이오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와 시가총액을 또 훌쩍 뛰어넘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 어디까지 갔죠? 자 목표 주가 엄청나게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아요. 수익 크게 냈죠. 50% 네. 넘게 수익을 냈는데 자 일단은 DS 단속도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딱 걸리면서 야 이 종목은 오늘 못 갖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리자라고 네. 해가지고 오늘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DS 단속도 결국엔 요거예요. 지속 가능 항공유. 그러니까 ASF 뭐였죠? SAF. 네. SAF 요쪽으로 이제 DS 단속이 이미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얘가 대장 종목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여러 좀 석유 쪽 그 회사들 있죠. 네. 이쪽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석유를 계속 생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석유는 고갈될 거고 또 사우디나 뭐 이런 쪽 보면은 뭐 증산을 하네. 또는 감산을 하네 막 이러잖아요. 네. 오일을 뭐 많이 뽑네 안 뽑네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동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있어가지고 오일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얘네들도 결국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DS 단속 이외에 석유 쪽으로 좀 우리 석유 화학 쪽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 항공유는
뭐냐면 일단 옥수수, 밑에 보시면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등으로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라고 하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계속 뽑아내는 이쪽이 이제 사업성으로는 가장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든 어디든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 최대 8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25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역내 사용 항공유의 SAF 2% 혼합 의무화. 그러니까 내년에는 2%를 무조건 의무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뭐죠? 지속 가능 항공유 여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되는 게 항공유에서 뭐 항공 쪽만 쓰는 게 아니라 배도 씁니다. 배도 연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SAF 2% 혼합 의무화.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이거 규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올해 연말에는 아무래도 윤곽이 잡힐 거예요.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요거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석유 기업들, 즉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지금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30년도에는 5%, 2040년도 32%, 2020 뭐예요? 2025년이 아니라 요거는 2050년도예요. 2050년도 63%로 확대 방침. 얘가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네네. 자, 아무튼 지금 이 급유 체계 요거 이미지 보시면은 이게 이 GS 칼텍스라고 나왔거든요. GS 칼텍스가 일반 항공유랑 SAF 혼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 있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이제 운반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별로 의무에 대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도까지 항공유 100% 쓰게끔 만들겠다. 근데 이게 이거는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되면 이 계획도 또 무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록이고 어쨌든 계획. 네, 근데 유럽은 이미 벌써 추진을 했고 유럽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럽 쪽은 2050년도까지 항공유 70%, 항공유 70%고 일본은 2030년까지 급유 연료 중 10%를 SAF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일부를 전부 다 100%까지 다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생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 또 뭐죠? 또 식용유랑 이렇게 생산하고 또 식물성 연료를 또 만드는 것도 엄청난 농장이 또 많이 들어가죠.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2027년까지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1%밖에 안 들어요. 뭐예요 이게? 이거 못 따라가고 있죠. 자, 아무튼 결국엔 2027년이라고 하는데 내년 2025년도에는 아무래도 이 그 국회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정 나면 얘네 주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뭐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반도체가 엄청난 주가를 했고 이거 이제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인 만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차트는 지금 당장에 좀 매력도는 없습니다. 뭐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영상에서 왜 공략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미국이 누가 대선에 또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누가 되든 간에 갈 만한 종목은 가겠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만한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 대선 이후에는 증시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된 시기 딱 보면은 내년도도 그렇고 이번에 또 금리 인하 또 이제 11월 달에 또 나오죠.
근데 0.25를 할지 0.50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0.25든 50을 하면 내년도 시장 완전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막 그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사람들 서민들 와 이제 금리 싸지네 이게 좋을 게 좋은 아니에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증시 분위기는 이제 완전 다운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준도 되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할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박스권에서 어떻게든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재료가 풍부해지는 이런 종목 지금 잡아놔야 중장기적으로 담아놔야 우리는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2부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2부 종목도 여러분들께 모멘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2부 종목의 종목명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사실 오늘 시장에서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1조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전처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로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한국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SAF에 대한 의무 혼합 계획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 대선이 남아 있고 증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공략주들 좀 안전하게 멀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오늘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나도 종목명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그리고 분석 영상까지 모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기대감 높은 테마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기대감 높은 테마도 간단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게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에서 기대감 높은 테마라고 하면 네. 솔직히 지금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는 지금 일단 코인 쪽을 먼저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 쪽이죠. 미 대선 테마 종목으로 트럼프가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쪽을 우리가 지켜보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리스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마리화나 테마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마는 지금 미 대선 쪽이 가장 좀 유력한 상승 탄력을 크게 보일 종목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희귀금속 히토류 쪽은 이미 미국 대선이 이후에 그래도 올라갈 수 있고 미국 대선 이전에 그 기대감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네. 오늘도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쪽 캠프에서 좀 열띠게 좀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열띠게 뭐 엄청난 돈을 막 뿌리고 있는 오너가 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솔직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을 아예 그냥 둔화시켜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성장을 하겠지만 전기차보다는 지금 나는 화학 석유다. 쉐보론을 더 밀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엔 일론 머스크는 해리스가 돼도 테슬라가 좋고 트럼프가 돼도 테슬라가 좋게끔 만들려고 트럼프한테 간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내가 너 대선에서 내가 이렇게 돈도 뿌리고 내가 너 대선에서 되게끔 내가 여러 가지 좀 영향력을 좀 줄게. 대신에 전기차 우리 사업 막지만 말아줘. 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해리스가 돼도 결국에는 테슬라에는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 쪽에 가서 붙어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붙은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뭐 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오면서 좀 더 간다 이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좀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좀 상승하는 거 우리가 좀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모멘텀과 분석 영상도 저희 박스통신망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